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 시절 66번째 이야기. 연대 정훈과 파견 생활. 7. 삼천교육대 이야기. 2. 1981년 7월 21일 화요일. 다음날 있을 삼천교육대인 이사단 감호소 정신교육을 통보하러 온 보안대 하사관은 정훈 참모 화소령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 방문하게 될 사단 감호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날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이사단 감호소에는 17세부터 50세 중반까지 약 200여 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군대식으로 대대 단위 부대로 편성하여 수용되어 있고 감호소장은 대대장으로 지휘를 맡고 그 하부에 중대, 소대 편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현역병으로 행정병과 경계를 위한 소대 규모의 경비소대가 배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막사는 천으로 된 24인용 야전용 소대 텐트이고 막사 주변에는 이중의 철조망이 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바깥쪽 철조망 중간중간에 높이 지어진 감시초소에서 24시간 경계 근무를 하는데 감호생들이 안쪽 철조망 가까이로만 접근해도 위협 사격을 가한다고 했습니다. 탈영하는 사람은 없나? 정훈 과장이 물었습니다. 탈영요. 탈영은 꿈도 못 꾸지요. 철조망 가까이만 와도 총을 쏘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리고 탈영하면 선조치 후복으로 무조건 사살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안대 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감호소 대대장 말이 여기서 도주하거나 반항하다 걸리는 놈은 무조건 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뭐 재판이나 이런 것 없이 대대장 임의로 무조건 올릴 수 있대요. 이사단 감호소는 감호기간이 3년 이상 되는 중죄인들만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잘못 걸리면 6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운 좋게 죽지 않고 생포되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엄청난 구타와 감호기간 2배라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일 수양록이라는 반성문을 쓰는데 이것을 매일 제출받아 보안대에서 검사를 해서 점수를 매긴답니다. 그런데 이놈들 수양록 쓴 것을 보면 천사가 따로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다니까요. 보안대 하사는 혀를 끌끌 차면서 말했습니다. 그 피곤한 중에도 매일같이 수양록을 노트 한 장 분량으로 쓰는데 그걸 읽어보면 세상에서 천사들만 모아놓은 것 같이 좋은 내용들만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사같이 수양록을 쓰고는 자기들끼리 모여 앉으면 야, 우리 이번에 퇴소하면 크게 한탕해서 그걸로 마음 잡고 숨어 살자. 하면서 범죄를 모의한다는 것입니다. 제 버릇 개 못 줘요. 수양록 아무리 착하게 쓰면 뭐합니까? 그 속에는 늑대가 서너 마리 숨어 있는데. 감호생들 중에도 보안대에 프락치들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감호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안대에 보고한다는 설명이고 보면 그의 말이 거짓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 시키면 일당 같은 것은 안 주나? 정훈 과장이 물었습니다. 걔네들한테 하루에 3,000원 좀 넘게 일당을 준대요. 월급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식비를 공제하고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적립해서 3년이면 이자까지 500만 원 이상 찾아 나가서 작은 구멍가게라도 할 수 있게 한다던데요. 그 보안대 하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생산직 현장 근로자들의 초임 일당이 3,000원에 못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전혀 없는 그들이 그 돈을 고스란히 모으면 3년 뒤에 나가서 모든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삼천교육대 문제가 드러나고 그 내막이 밝혀졌을 때 나는 이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는 거짓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안대 하사관은 1시간이 넘도록 삼천교육대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자랑이라도 하듯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곳 감호생들이 마치 먼 이방 외계인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하사관은 말을 마치고 일어서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참, 나도 내일 같이 가겠지만 가서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담배나 두업으로 가져가요. 걔네들은 담배가 목숨과도 같아요. 본래 이틀에 한 갑씩 담배가 배급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공급되지 않아서 죽으려고 해요. 쟤네들끼리 엄청나게 비싼 값에 거래하고 어떤 때는 싸움까지 벌어진대요. 보안대 하사관이 돌아가고 난 뒤에 김일병과 최상병은 담배를 얻으러 연본 각 부서로 돌고 나도 그동안 받아 모아두었던 담배 중 서너 갑을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받아 챙겼고 때로 고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지만 내 관물대 깊숙이에는 30여 갑 이상의 담배가 늘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단감호소 정훈교육에 나는 안타깝게도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일병이 정훈 참모에게 나를 데려가자고 이야기했고 처음에는 정훈 과장도 운반해야 할 기자재들이 많아 함께 가자고 했지만 내가 그리고 있는 산수화를 빨리 마쳐야 했기에 아쉽게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진중 창작품 출품일이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의 새로운 상황을 경험할 기회를 놓쳐 안타까웠던 나는 그날 오후 돌아온 김일병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가보니 어땠습니까? 나는 장황한 상황 설명을 기대했는데 김일병은 짧게 한마디로 대답하더군요. 사람이 갈 곳이 못돼. 이 말 한마디에 사단감호소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